그 남자는 평생을 위험을 감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낯선 곳, 낯선 시간, 낯선 사람, 그런 단어들만 들어도 등 뒤가 서늘해지는 사람. 그런 그가 어느 날 딸을 지키겠다고 나선 여정에서 자신이 믿어온 모든 상식을 부숴버린 도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밤이면 위험하다는 고정관념, 혼자선 절대 안 된다는 불안, 그리고 외국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공포. 하지만 그곳에선 밤이 더 빛났고 혼자가 더 자유로웠으며 외국에서조차 가족처럼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안했던 낯선 밤을 지나 가장 뜨겁고 가장 평화로운 두 번째 집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분명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그가 본 그 도시는 어떤 곳이었기에 그의 눈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존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53, 전직 경찰이었고 지금은 보안 관련 자문일을 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평생을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매달려 살았고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민하다, 과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죠? 특히 제 딸 안나에게는요. 안나는 제게 하나뿐인 딸이에요. 어릴 적부터 워낙 조심스럽고 예민한 성격이었던 저 때문에 딸은 자율성이라는 걸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학원에서 늦게 오는 날은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데리러 갔고, 중학교 때 친구들과 밤 영화 보러 간다니까 학교 폭력이라도 당할까봐 펄쩍 뛰었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조금 자유를 주긴 했지만 여전히 제 눈엔 아이 같았어요. 안나는 브루클린에 있는 한 사립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감정 표현에도 솔직해서 늘 주변 친구들이 따르는 스타일이죠. 겉보기엔 활발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아빠인 제가 보기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늘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안나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요? 물론 뉴스나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긴 했죠.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정돈돼 보였지만 제가 아는 건 그게 다였어요.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 외국이라는 공간은 늘 위험 그 자체였거든요. 낯선 사람들, 다른 문화, 언어의 장벽, 경찰 생활 내내 외국에서 생기는 사건 사고들, 실종이나 폭력 사례들을 보고 또 보면서 머릿속에 낯선 땅 위험이라는 공식이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나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숙사도 안전하며 선배들 중 한국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해줬다면서요. 제 아내는 안나가 평생의 기회를 얻은 거라며 응원해주자고 했고요.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한 번쯤은 날 떠나보내야 잘할지도 몰라.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영상통화를 하기로, 밤 10시 이후엔 외출 금지, 낯선 사람과 단둘이 만나지 말 것, 위험한 곳은 무조건 피할 것. 저는 그렇게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고 안나는 피곤한 듯 웃으며 알겠다고 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안나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랑 잘 지낸다며 밝게 웃었고 학교 수업도 흥미롭다며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고 말했죠. 심지어 자막 없이도 드라마가 조금씩 들린다며 신나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내심 생각보다 괜찮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날 밤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저녁 즈음에 영상통화를 걸었고 안나는 평소보다 훨씬 들뜬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배경이 이상했습니다. 밝은 네온사인, 시끌벅적한 목소리, 그리고 앞에 놓인 국밥 한 그릇.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지금 어디야? 기숙사 아니잖아. 아빠, 지금 친구들이랑 밥 먹고 있어요. 감자탕 먹고 국밥으로 마무리하려고요. 완전 맛있어요. 잠깐만. 지금 몇 시인데 밖에 있어. 한국은 지금 자정 넘었잖아. 응. 12시 조금 넘었을걸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 밤에도 완전 밝고
사람도 많고 안전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경보가 울렸습니다. 미쳤냐? 이 시간에 여자애가 지금 어딘데 혼자 다녀. 당장 기숙사로 들어가. 아니, 그보다 친구들 바꿔봐. 같이 있는 사람 맞는 거야? 안나는 당황하면서도 웃었어요. 아빠, 진짜 여기 완전 안전하다니까요. 옆에 현지 친구도 있고 식당도 대학교 근처예요. 요즘 한국 학생들은 밤에 밥 먹는 거 다들 흔한 거라던데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외국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밤 12시에 어린 딸이 길거리에서 밥을 먹으며 웃고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온갖 상상이 떠올랐어요.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불안, 만약 범죄를 당하면 제가 여태 본 영상들과 기사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은 2배로 뛰었습니다.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젠 내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 갈 거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제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년 만에 짐을 쌌습니다. 공항행 택시에 몸을 실으며 제 마음속엔 오직 하나뿐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려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단정하고 매끄러웠습니다. 공기가 깨끗하다고 느껴졌고 안내 표지판도 아주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틈조차 없어 보였어요. 뉴욕의 JFK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연결한 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를 감추지 않았기에 딸도 당황보다는 미묘한 긴장감이 얼굴에 비치더군요. 아빠, 정말 온 거예요? 그래, 그 영상 이후로는 그냥 앉아서 볼 수가 없더라. 딸은 웃으며 짐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정숙했고 승객 대부분은 조용히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 불필요한 소란이 없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도시는 천천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낯선 조용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머무는 학교 근처의 기숙사는 생각보다 훨씬 안전해 보였습니다. 입구엔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출입구마다 학생증을 태그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돼 있었어요. 며칠간 저는 딸의 일상에 함께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뒤 딸은 저를 데리고 여러 곳을 소개해 주었는데 가장 먼저 간 곳이 동네 골목 안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이라는 메뉴들이 저에겐 생소했지만 그곳엔 삼삼오오 모인 젊은이들이 밝은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어두워지는 저녁 무렵에도 혼자 와서 앉아있는 여성 손님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아는 세상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이 저를 데리고 간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던 학생이 갑자기 가방도 핸드폰도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얘, 도둑은 없니? 왜 저렇게 두고 가? 아빠, 여긴 원래 그래요. 다들 화장실 다녀오거나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갈 때도 물건 두고 가요. 그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경찰이었을 때 가장 흔한 사건이 도난이었고 공공장소에 뭔가를 잠시라도 두고 간다는 건 잃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딸의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딸이 사전에 친구들에게 아빠가 한국에 와 계시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두들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어가 조금 서툰 친구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의를 갖추며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함께 감자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감자탕이라는 음식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지만 국물 맛이 너무 깊고 진해서 먹는 순간부터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매운맛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내 그 안에서 묘한 중독성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도중 친구 한 명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한국은 밤이 더 매력적인 나라예요. 그 말은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밤이라는 건 보통 위험의 시간이었고 조심하고 피해야 할 시간대였죠.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저를 데리고 갔던 한강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대화하는 가족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까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고요함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안전이었어요. 여긴 밤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딸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도시엔 위험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평생 익숙했던 그 위험의 형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을 바꾼 건 지하철이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솔직히 위험했어요. 플랫폼에서 괜히 부딪히기라도 하면 험악한 눈초리가 날아오고 때론 싸움도 일어났죠.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은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노약 좌석은 철저히 지켜졌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승하차하는 모습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친구들과 콘서트를 보러 간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펄쩍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다르더군요. 저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몇 시에 끝나? 아마 10시쯤이요. 공연장 근처에 맛있는 국밥집도 있다던데요. 그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10시에 끝나는 콘서트와 그 이후의 식사가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리는 동안 근처 찜질방이라는 곳에 가서 휴식을 취했어요. 거기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제게 한국의 변화, 그리고 치안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옛날엔 무서운 일이 많았지. 근데 지금은 나라가 달라졌어. CCTV도 많고, 경찰도 친절해졌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너무 오래 내 기준 속에서만 세상을 바라봤구나. 딸이 콘서트 후 무사히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걱정 없이 그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딸 몰래 국밥집을 다시 찾았어요. 혼자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지? 국밥의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도시가, 그리고 이 문화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내 모든 편견을 따뜻함 하나로 무너뜨렸어요. 이제는 제가 딸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한강을 걷고 동네 커피숍에 들러 한국식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딸을 걱정해 찾아온 나라에서 이제는 제가 배우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엔 단순한 안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질서가 생활 속에 녹아 있었고 그것이 한국의 치안이라는 단어를 훨씬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젠 내가 더 안심이 돼. 딸은 눈이 촉촉해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단순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딸에게 진짜 세상을 배우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학교라는 거려. 딸과 지낸 한국 생활이 어느덧 보름을 넘기면서 저도 모르게 이곳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경계와 걱정으로만 가득했던 하루하루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이 도시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딸이 다니는 대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생겼고 동네 주민들과 인사도 자연스럽게 나눌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한 번은 단골이 된 국밥집 사장님께서 반찬이 부족하다고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저씨, 여기 사람들은 가족처럼 대해요. 특히 외국에서 온 분들 보면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무뚝뚝하고 경계심 강한 제가 어느덧 이곳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사람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죠. 그걸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딸과 딸의 친구들,
그리고 저까지 4명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동네에서 꽤 평이 좋다는 작은 한식집이었는데 메뉴는 감자탕. 저는 이미 감자탕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기에 기대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분위기도 활기찼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반찬이 먼저 나왔고 딸의 친구 중 한 명이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한국 와서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저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이가 부러졌습니다. 정확히는 예전에 미국에서 치료받은 레진 충전 부위가 떨어져 나간 거였어요. 이물감과 통증이 동시에 느껴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며 물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뭐 씹다가 아픈 거예요? 응. 이쪽 이가 좀 이상해. 아프기도 하고 뭔가 빠진 것 같아. 딸은 당황했지만 친구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고 친구는 곧장 휴대폰으로 근처 치과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이긴 했지만 다행히 응급 진료가 가능한 치과가 있다는 걸 알아냈고 식사 도중이었지만 우리는 곧장 치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치료는 비싸고 예약도 오래 걸리는 일상이었거든요. 치과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작고 깔끔한 건물 2층에 위치한 그 치과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가 따로 있었고 데스크에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고 친절했으며 무엇보다 청결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남자 치과의사가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치료 금방 끝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치료는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고통 없이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 건네진 진료비를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다른 추가 비용은요? 여기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없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음식이 맛있고 거리가 깨끗한 것 이상의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스템과 신뢰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몸이 아플 때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을 이렇게 부드럽고 빠르게 해결해주는 나라는 많지 않을 거예요.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일 겪고 나서도 아직도 여기가 무섭다고 생각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늘은 내가 이 나라한테 한 수 배운 날인 것 같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계속 특별했습니다. 딸은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고 저는 며칠 동안 서울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의외로 소중했습니다. 혼자 지하철을 타고 명동과 광화문을 돌아다녔고 한옥마을에서 전통 다도를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전통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선 나도 관광객이지만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낯설미 불편함이 아니라 새로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국밥집에 들어가 국밥을 시켰습니다. 조용히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 앞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외국 분이세요? 여기 국밥 처음 드세요? 네. 벌써 4번째예요. 이젠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그 아주머니는 깔깔 웃으며 깍두기를 더 덜어주셨고 저는 따뜻함에 다시 한번 마음이 물들었습니다. 처음엔 딸을 걱정해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이젠 제가 먼저 이 나라의 사람들을 문화와 시스템을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 딸이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오래 지내고 싶다면 나는 기꺼이 응원해줄게.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봤고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빠,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에게 준 게 많지만 너도 이 나라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저희 부녀는 서로를 이해했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는 건 단순히 범죄가 적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안정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곳에 제 딸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딸과 함께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 도시에 정이 들어버렸고 딸과 함께 웃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져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딸은 그 사이 더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눈빛이 단단해졌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능숙하게 이어갔습니다. 혼자서 한국어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지하철 노선도 문제없이 파악하는 모습에서 저는 이전에 알던 보호받아야 할 딸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 딸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나 인터뷰 있어요. 교환학생 경험자로서 대외활동 홍보 영상 촬영인데 같이 와서 봐줄래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간 장소는 한 캠퍼스 안의 미디어실이었습니다. 딸은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고 담당자와 짧게 이야기한 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딸의 입에서 또렷한 한국어 인사말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안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안나는 이어서 한국에서의 삶,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 그리고 자신이 느낀 안전함에 대해 하나하나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온 딸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게 된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딸의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떠날 차례였습니다. 귀국 날짜가 다가오자 마음 한편이 서운하고 복잡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한 학기를 더 마무리하고 이어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출국 전날 우리는 함께 마지막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국밥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자그마한 골목 안에 자리한 그곳은 이미 2번이나 간 곳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요. 학교 끝나고도 한동안 여기 남아서 일도 해보고 싶고 한국이 내 2번째 집처럼 느껴져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을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온 저였지만 이제는 다른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 안나야, 나도 내가 여기에서 계속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웃고 당당하게 말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이별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슬프기보단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이제 더는 지켜야 할 존재로서의 딸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녀가 제 삶에서 스스로 걸어가는 독립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출국장에 들어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너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딸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아빠, 내가 처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을 사랑하게 만든 나라.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고 그 위로 딸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때면 멈추지 않았고 국밥의 깊은 맛과 사람들의 따뜻함,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묻더군요. 아니, 도대체 한국에서 뭐를 보고 온 거야?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 처음이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내가 뭘 지키려 했는지를 배웠고 그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봤어. 그리고 진심으로 덧붙였습니다. 그곳은 국밥보다 뜨겁고 감자탕보다 깊은 나라였어. 딸은 지금도 한국에 있습니다. 저와는 매주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며 지낸 일상을 공유하곤 해요. 다만 이제는 제가 먼저 묻지 않습니다. 어디 가니? 몇 시에 들어오니?
그런 질문은 이젠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니? 딸은 환하게 웃으며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위에 선 딸을 응원합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 딸 안나에게 한국은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되었고, 저에게는 그 문을 열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